그리고 이번에 한겨레가 했던 보도 내용 중에 요거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4월에 이제 최재형 목사하고 이성만 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 대통령실 주변에 흰색 구조물 5개가 이거 보이는데 저게 이제 무속적인 오방색 뭐 이런 거 연결되는 오방신을 상징하는 무속적인 배경일 것이다라는 의혹을 당시에 제기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 대통령실에서 경호상의 위해 시설로 판단해서 철거를 했다라는 게 이제 한겨레에서 취재했던 결과입니다. 이 무속 얘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나와가지고 저런 걸 흉관이라고 한대요.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도. 그러니까 이게 흉이 이게 아마 건설 쪽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도한 단독 보도 엄지영 기자가 이제 이걸 취재해서 보도하기 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어떻게 보느냐 그래갖고 야 이게 참으로 경호처가 철거한 시점이 절묘하다. 이걸 제거해서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은 야 이게 정말로 이게 신통한 기둥이었던 것 아니냐 그동안 어떤 김건희를 보호하던 신통한 기둥. 그걸 갖다 이게 경호처가 이 절묘한 시점에 철거를 했다는 것은 얘네들이 헌트릭스인가 그래서 골든 홈런을 드디어 완성한 이게 경호처인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농담처럼 한 말이고 저게 그런 것 같아요. 경호처가 이번에 그 철거하면서 했던 말이 위해 시설로 판단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은 경호처가 대통령 관련된 시설물을 공사를 할 때 사전에 다 위해성 판단을 다 해요. 이것들이 경호에 어떤 어려움을 주거나 뭐 위험 요소가 되면 못하게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설치를 해놓고 그것도 심지어 2년 동안 그대로 뒀다가 갑자기 뭐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위해 시설을 판단해 제거했다. 그러니까 바뀐 거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호처는 계속 이어지는 경호처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배수 관련 시설이다 그랬고 한겨레에서 취재하면서 그 배수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수 관련 관을 저렇게 세로로 꽂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누워서 하죠. 통상. 그 관이라는 게 누워서 땅에 묻혀야 세로로 되는 꽂은 건데. 관은 뭐냐면 세종대왕이 만든 추구기밖에 없습니다. 치구기. 빗물을 저장하는 거지 배수관이 아니죠. 빗물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게 나오더라도 뭐 공세일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그 이제 김건희 씨가 주인공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신명. 저도 뭐 와이프랑 보면서 저도 봤어요?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영화를 형수랑 같이 봤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 두 분이 영화 취향이 독특하네요. 봤어요. 그냥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다 이런 거랑 무속적인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영화 자체에서 영화에서도 뭐 일본이나 일본 무속 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참 보면서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드러난 일들이 저는 아주 빙산의 일각 같습니다. 댓글에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댓글에는 뭐 치구기부터 시작해서 첨성대까지 나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별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세로로 무언가를 꽂고 무언가를 혀를 뭐 끊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무속 신앙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좀 하더라고요. 다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 통일교라든지 종교 그 전에 건진 집에서는 아마테라스 일본식 그런 나오고 것들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건 참 뭐 우리가 이런 시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잘못했다면 그 부분도 특검이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전 정부가. 해야 하는 거. 놀랍습니다. 해야 하는 거 빼고는. 제가 이거 계속해서 제가 출연하는 방송들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약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부가 입안에서 국회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들 뭐 있나 찾아봤거든요. 3년이잖아요. 딱 2개 있더라고. 2개나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건 만나이. 만나이가 있었고 큰 거 했다. 그 다음이 그 개식용 금지예요. 2개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뭐가 가면 거부권으로 밀어냈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국회에서 저항이 생기면 시행령으로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봤을 때 정상적인 툴을 통해서 진행됐던 건 딸랑 요 2개였어요. 근데 대통령실 주변에 이제 관 꽂고 그러니까. 뭐 명품 받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있었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시선을 돌리려고 대통령이 나와 쪼박쪼박.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3년 참
아까운 시간들이 가버렸다. 3년이 그냥 예. 붕 떠버린 게 아니죠. 퇴보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이제 각종 이권들 연결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이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우리 흔히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아유. 집사 게이트의 집사. 집사라고 부르지 말랍니다.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집사로 의심받고 있는 김예성 씨. 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과 동시에 체포가 됐고 나는 무고하고 떳떳하다.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 모든 것은 특검에 나가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를 제2의 최순실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순실은 청와대 무시로 드나들면서 뭘 했던 거 아니냐. 나는 한남동 공간 가본 적 없다. 전화 통화도 안 한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뭐 언론 인터뷰도 베트남에서 출국하기 전에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중에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요거 같아요.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 중에 그 IMS 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에 김건희 씨가 김예성 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한다. 조사에 응해라. 그래서 조사에 응했고 조사 결과 별거 없었다라고 지금 이 김예성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게 당시 이시원 전 검사가 있었던 자리인데 글쎄요. 이 말이 맞다면 대통령실에서는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요식행위로 지나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 김예성의 말이기 때문에 믿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일단 김예성이가 왜 어제 이렇게 오게 됐냐가 먼저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렇죠. 타이밍도 싶은데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돼요. 여권 무효화 직전에 왔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여기서 얘기했지만 밀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거주한 곳도 호텔에서 아이가 뭐 지금 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교 옆에 호텔에서 거주했다는 소식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아주 시내에서 있었던 거고 여권이 무효되면 더 이상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바로 베트남 경찰이 공안이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거의 두 번째 하필이면 그 시점은 김건희가 영장 심사받을 때거든요. 아마 그런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가서 괜찮다고 하면 영장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김예성 왔다고 보고요. 김예성의 진술은 믿을 게 저는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진술 중에 그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했던 당사자잖아요. 네, 본인 했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21년도에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1,000만 원 후원한 기록이 또 있거든요. 네. 절연했는데 1,000만 원 후원은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조사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1번 하나는 얘가 정말로 김건희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슈킹했다. 2번 얘가 허락을 받고 돈을 김건희 씨 허락을 받고 돈을 갖다 모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제보가 들어가니 아무리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윤석열 부부의 수족처럼 했더라도 들어온 거는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니 조사하는 신용만 하고 봐줬다. 사실 두 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1번으로 따지면 네가 나 몰래 나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데 하고 가로가 또 있겠죠. 2번으로 따지면은 야 내가 뭐 너 내 이름 팔아서 돈 벌려고 허락은 해줬지만 너무 벌었네. 또 가로가 있겠죠. 뒤에 가로는 뭔가 야 벌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겠지. 주머니 이렇게 보여주면서 많이 벌었다며. 어쨌든 집사가 들어오시면서 했다는 말이 내가 최순실급은 아니지 않느냐. 너무 비교 대상을 높게 잡았어요. 사실은 최순실급 아니죠. 아니죠. 이건 자기 범죄 혐의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최순실급은 거의 대통령과 다이다이로 경제공동체를 분이시고 완전 비선이었죠. 그리고 자기를 너무나 높은 사람과 높았던 사람과 비교를 해버리면서 나는 이렇게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연장선에 맺는 거죠. 스스로 꼬리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증거가 없을 거라고 막 김예성 씨가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먹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언론에다 대고 일부러 지금 이게 큰 소리 내는 거죠. 혼자서 해먹은 거라고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바보입니까? 효성이나 이런 데가 제작진들 놀래요. 마이크 너무 가까이서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효성이나 이런 데서 돈을 거액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 김예성 집사 게이트를 어쩌면 양평하다가 바로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또 특검 찬양론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벌써부터 예상하고 만들어놓은 이것도 빌드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김여성이라는 사람은 이번 특검하면서 드러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여성의 조사가 아마 끝났던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무진장한 뭐 구속 여부라든지 보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단독들이 쏟아지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도 진짜 말씀하시죠. 박준 변호사님이랑 좀 비슷한 게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김건희를 보호하려는 게 느껴지더라고. 예. 김예성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예성이 지금도 아직도 약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약간 무언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질 수 있는 게 있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을 특검에 통해서 뭘 그걸 갖다 알리고 싶은 거겠죠. 특검의 능력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니, 저는 어쨌든 두 분이서 그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저는 어쨌든 얻어 걸리는 수사가 진짜 제대로 된 수사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리는 수사가 정말로 재밌고 하는 사람도 보람차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전체 다 대본이 완성된 수사보다는 뭔가 제가 봤을 때 매일매일 쪽대본 수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계속 나오겠죠. 쪽대본 일일 드라마가 더 자극적이고 재밌듯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매일매일 아마 내일치 대본 쓰느라 지금 검사들이 노력하고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뭔가 앞으로도 계속 얻어 걸리는 게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워낙 많으니까 그물을 이렇게 툭 던지는데 다 물어서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예성 아니요? 씨는 이제 본인이 하는 말 하나 하나가 이제 모두 확인 절차들을 이제 수많은 언론도 그렇고 그렇죠. 특검도 그렇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관계 나와 있는 건 있어요. 46억을 들고 엑시트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금액이 184억인데 그 중에 자신의 지분 46억을 매각해가지고 나갔다. 근데 이걸 매각하는 과정도 그 본인의 부인이 네. 이사로 있는 회사의 그쪽에서만 주식을 이게 팔고 처리하고 나간 거거든요. 근데 뭐 다른 곳에서는 그 할인율이 안 맞아서 그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교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46억 어디 썼니? 라고 했더니 7억은 세금 냈고 3억 5천은 지금 IMS 모빌리티의 그 조영탁이라는 대표에게 빌려줬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투자 안 되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 다 일자리 잃을 수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거기다 빌려줬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돈 들고 나간 사람이. IMS에서 받아가 IMS 네. 다시 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1인치들 특검에서 또 찾아내야 되겠죠. 저는 이게 결국은 가장 좋은 건 사실은 김여성은 안 들어온 게 가장 좋아요. 되게 김여성도 비슷한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나를 어떻게 찾아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오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중기 특검에서 벌써 김여성을 타겟 잡았을 때부터 많은 것들하고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그 기업들 회장들이 다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예. 이게 크게 재수의 딜레마가 작동합니다. 회장들이 가서 김여성과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카카오도 조사받았고 효성도 받았고 또 도망간 사람 한 명 있죠. 네네네. 도망간 예. 사람요. 미안해요. 도망갔으니까. 예. 아까 전에 2번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기업들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때도 사실 삼성이 기가 막히게 최순실을 알고 거기다가 말 사주고 해서 꽂아서 타겟을 딱 정확하게 조준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지를 갖다 기업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서 그걸 공략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아까 말했던 저기 허락을 받고 이 집사가 열심히 끌어모았다면 사실은 기업들이 정확하게 타깃을 잡아서 누가 가장 실제 부유 제로와 가장 가까운가라고 노려서 거기다 돈을 꽂았을 가능성이 크죠. 네. 없죠. 그러니까 1번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IMS 모빌리티라는 것을 아는 것도 네. 사실은 뭐 김예성 때문에 아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와 김건희 연결된 때문에. 곳 네. 그리고 김예성이 그 비마이카라는 그 렌트카 회사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자본장심 상태에 있는 회사가 말도 안 되게 거액의 투자를 받는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 안 되니까 의심을 하고 지금 확인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죠. 이 내용은 이제 계속 이어질 내용들로 보이니까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미 한 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가 낙마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최교진 현 세종시 교육감이 지명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최교진 교육감은 교사 출신이고요. 지금 세종시 현 교육감인데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이사
또 한국 성폭력 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또 역임한 바가 있는 그런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는 뭐 또 후속 보도들 나오겠죠. 인사청문회 뭐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진행이 될 것인데 이어지는 뉴스들을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감인 걸 보니까 저번 낙마한 사람도 저희 충청도 저기 출신이잖아요. 충남대 총장 출신이죠. 예. 저번 그 TO가 사실 충청 지역 TO였거든요. 내각 중에 그게 떨어졌으니 다시 이제 대통령이 충청도로 다시 채워넣는 그런 걸로 보이네요. 그렇군요. 정치인을 할 줄 알았는데 정치인이 또 아닌 것도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낙마하게 되면 쉽게 좀 통과하려고 좀 국회의원들 다시 또 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둘 다 지금 국회의원들 아니거든요. 네네. 네, 그럼 이거는 뭐 전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걸릴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많이 앞에서 걸러져서 나온 사람. 결국은 죄송해요. 결국은 일종의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이번에 낙마하면 큰일 나거든요. 염두에 뒀겠죠. 그 이후에 이제 장관급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 후보는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내정됐고요. 농어촌 특별위원장 후보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내정됐다라는 뉴스 있고 지금 막 나온 속보 또 보니까 지금 25일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 나왔다는 것과 더불어 미국 가기 전에 일본 들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정이 또 확정됐네요. 23, 24일 일본을 들렀다가 24일 날 또 미국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도 세팅이 되는 것이고 아마도 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 대통령 전에 일본 총리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이 외교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도 오늘 관련 후속 보도들, 분석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안 다루고요. 다른 방송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빡세서 지금 대통령실 기자들은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을 저 3일로 딱 가는 거는 갔다가 찍고 그냥 돌아오면 되거든요. 일본도 사실 찍고 가니까 정말 5일 내내 지금 다들 쓰러질 것 같은데요. 예, 뭐 기자들 일해야죠. 그 기자들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23일 날 나가서 25일, 26일 날 한국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일본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은 시차가 반대라. 그렇지.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자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기자들이 저기서는 기사를 써서 보내고 그렇죠. 우리 시간에 또 맞춰서 한국이 또 깨어나면은 너는 왜 자고 있니 계속 써라 이렇게 되거든요. 재밌네요. 23일부터 26일까지 숨가쁜 또 외교 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부 오늘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김묘성 우리 묘 장군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주 험한 길 뚫고 오셨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김묘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